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재밌는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복성귀인이라는 걸 해볼게요. 여러분들 뭐 천을귀인은 알고 천덕귀인, 월덕귀인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복성귀인이라는 거는 조금 우리가 생소할 수는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제가 이 사주 강의도 이제 시작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상담만 하고 있다가 이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꽤 계셔서 사주 강의 한번 해볼까 합니다. 1대1로 강의할 거고요. 그 커뮤니티에 좀 글을 적어 놨어요. 그리고 제 번호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연락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사주 강의 관심 있는 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성귀인이라는 건데 이게 뭘까요? 복이 있는 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별 천을귀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에 있는 태양, 달, 목성 등 이런 것들을 보고 오행을 만들었고 거기서 또 별, 뭐 북두칠성 이런 게 또 괴각살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 별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렇다면 복성귀인이라는 건 일단 뭘까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지를 적어볼게요. 자축, 인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있어요. 지지는 12지지라 그러죠.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십천간은 뭡니까?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잖아요. 복성귀인이란 뭐냐면 여러분들의 일간 대비 지지입니다. 자, 이 일간이 사주팔자를 보면 여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그러면 간목이면 뭐냐? 또 을목이면 뭐냐? 이렇게 좀 나누고 있다라는 건데 한번 볼까요? 간목이면 여러분들이 간목이면 여기서 시작한다. 인. 간목이면 인이 있으면 이 년지라든지 월지, 일지, 시지까지 다 포함된다. 간목이면 인이 있으면 복성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을목은 뭘까요? 우리 이렇게 자축인묘진사오미를 거꾸로 돌면 됩니다. 신기하죠? 양생음사, 음생양사, 어떤 12운성과도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갑이면 인이고 을이면은 축이다라는 것입니다. 을일간은, 병일간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술해는 천문이라 뺍니다. 술은 자주 빠져요. 이 술이라는 글자가 그래서 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 참 힘든 글자예요. 근데 여기선 술해 두 개 다 뺀다라는 것이고, 우리 정화해간 분들은 유금이 있으면은 천을 귀인이자 복성 귀인이네요. 무토 분들은 신금, 기토 분들은 미토, 기미, 경금 분들은 경호, 신금 분들은 신사, 임수 분들은 임진, 진이 있으면 좋다. 이렇게 한 기둥 말고 다른 데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수인데 나는 임자일주예요. 근데 진토가 이 월지에 있어요. 이러면은 이거는 복성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수면 계묘. 이거는 또 천을귀인도 되죠. 우리 계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정료하고 천을귀인도 있고 복성귀인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귀인을 많이 줬으니 착하게 살아라라는 하늘의 계시이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갑이면 인, 을축, 병이면 자, 술해는 빼고 정화 있으면 유금, 그리고 무토가 있으면 신금, 기토일간은 미토, 그리고 경금은 오화, 신금은 사화, 임수는 진, 그리고 계수는 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때요? 이렇게 거꾸로 돌죠. 술해만 빼고.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목을 뭐라 그럽니까? 별자리에서 목성이라 그러거든요. 목성이 이 자리에 있으면 편하대요. 그리고 화를 이제 화성이라 그러는데 화성이 이 자리에 있으면 편하대요.
화성이고 여기 지지는 별 자리다, 자리. 예? 예? 예를 들어서 이게 전가 자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뭐 천칭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응?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나중에 그건 별자리에서 얘기하고. 어쨌든 요 구성이 복성귀인인데 뭐가 좋냐? 그거부터 설명해라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천을귀인과 비교를 해봐야죠. 천을귀인도 정말 귀성 중에 귀성이에요. 근데 천을귀인은 어떤지 아십니까? 옛날에 왜 천을귀인이 된 줄 아세요? 전쟁을 많이 했죠. 약탈과 전쟁과 사냥, 어려운 대업을 나가기 전에 어떤 별이 있을 때, 하늘에 어떤 별이 있을 때 우리가 승률이 높았느냐, 이런 걸 본 거예요. 큰 대업을 위한. 응? 예를 들면 이제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기고 오면 평화가 있고, 전쟁이라는 건 약탈이기 때문에 부를 형성하게 되어 있고, 문명의 발전을 가져오는. 그러니까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천을귀인은. 그러니까 내 삶에, 내 팔자에 천을귀인이 있다라는 거는 전쟁을 한번 치른다는 거예요. 한번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기서 다시 일어서는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에서 얻고자 했던 것이 천을귀인입니다.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천을귀인이에요. 그러나 복성귀인은요, 우리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아, 오늘도 무사히. 그리고 내 꿈은 현모양처야. 그냥 남편이 그냥 중견기업 다니고 아이들은 잘 커서 그냥 공부해가지고 시집장가 잘 가는 거야. 이런 거 있죠. 뭐 대단하진 않은데 사실 대단한 거예요, 그게. 복성귀인은 인생의 무탈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간들이 편한 지지 자리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간들의 편한 지지 자리, 별 자리라는 거예요. 별 자리. 그 별이 있는데, 어떤 별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 별은 물고기 자리를 좋아해. 물고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복성귀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별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서 달이에요, 달. 달은 이 개자리에 있을 때 좋아해요. 뭐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무탈하다라는 거예요. 무탈하다라는 것은 때로는 강하다라는 것도 됩니다. 누가 와서 찔러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원래 방패를 가지고 태어난 팔자다. 만수무강할 수도 있다. 이거는 십성까지 다 봐야 되고, 오행 다 봐야 되는 거고, 만수무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일간이 안정돼 있음을 말합니다. 어려워도 스물스물 올라갈 수 있는 것, 바닥 치지 않는다라는 것, 최악을 경험하지 않는다라는 것, 만약에 힘들었다 하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차선책이 항상 있다라는 것, 플랜 D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성귀인을 이렇게 풀이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 12운성으로 다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갑이는 건록지에 있고, 그렇죠? 을축은 반한살 쇠지에 있어. 반한, 쇠 이렇게 있고, 여긴 태지, 정유는 생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 보니까 갑목하고 을목은 목기운이어서 이 좀 강한 지지를 줬어요. 그렇죠? 그리고 병화는 워낙 뜨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수를 준 거예요. 이거는 월덕기인, 철덕기인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병화는 자수를 주었다. 이거 태지이지만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물을 주었다, 관을 주었다. 병화분들이 자수가 있으면 굉장히 올바르고 회사 생활 잘하고 이런 분들이에요. 정화는 유금을 주었죠. 돈, 재복이 있는 사람들. 이게 생지예요. 그 무토라는 거는 어때요? 큰 산이어서 어떤 정적인 모습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금이라는 역마살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방어책이에요. 기토 같은 경우는 미토를 주었다. 관대지를 주었다. 기토는 그 힘을 얻었다. 미토에서. 잘 섞이는 거예요. 이게 비견이지만 기토라는 거는 습토이고 미토라는 것은 조토예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들이 기미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제 경금하고 신금은 보시면은 이 화를 주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역시나 경금과 신금, 금은 강하다. 찔러도 들어가지는 않죠. 그래서 불로 녹이는 그 불을 주었다. 불의 지지에 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재밌죠. 이것도 관이에요. 그리고 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진토에서 이제 물을 만났다. 화개지를 만났다. 그래서 임진일주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떤 우아함, 화개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계수 같은 경우는 이제 생지, 생지를 주었다라는 거. 이 계수 같은 경우는 이 십천간에서 제일 끝에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개해일주는 60갑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래서 어떤 새로 태어나는 계수가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하늘의 어떤 비 내림, 이슬 이런 거를 의미하거든요. 이 목에서 생해 있는 모습이에요. 계묘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아침 이슬 이런 모습이거든요. 아름답잖아요. 푸른 잎에 탁 맺혀 있는 이슬, 이 생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요즘은 이 현대사주에서 시주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옛날에는 태어난 시간을 잘 몰라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게 태어난 연도보다는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인데 인시에 태어났다 이러면은 이게 복성귀인이잖아요. 이 시주에 있는 거를 최고로 쳐준다. 체감도가 좋다라는 거예요. 말년에도 뭔가를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물론 또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또 인월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토끼띠고 막 이러면 너무 심각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또 새로운 기운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억부용신으로만 사주를 풀게 되면은 이게 망해요. 사주가 풀이가 망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경금인데 주변 사람 중에 있어요. 경호일주인데 오화를 가지고 있고 이 복성기인이 2개나 있죠. 또 뭐 자시에 태어났나 뭐 하여튼 이 경호일주가 5달에 태어났다 그래서 상당히 좀 나긋나긋하고 마음도 편안해 보이고 또 꾸준하게 뭔가를 관이 있잖아요. 잘 해내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복성교인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 신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 신살로 100%를 풀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이렇게 좋은 귀인이라는 글자를 주었으니 이렇게 잘 살아가라고 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마음도 열리고 그럴 거예요.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사주 강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주시고 전화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